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오를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안에서 어쨌든 반도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행보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그리고 2차 전지도 테슬라 때문에 또 한 번에 꺾이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고 결국 바이오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이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은 바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로보택시에 대한 뭐 실망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벤츠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테슬라 쪽 원통형 배터리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다 하면서도 그런 호재성,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바이오도 좋고 저는 2차 전지 좋고 지금 반도체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그 안에서 금요일에 리가켄 바이오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일본 오노약품 기술 이전 소식을 또 한 번 물고 왔는데 이 주가가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이미 이 기대감 ADC 관련해서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까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알테오젠 갈 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알테오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지금 보면은 이러한 ADC, 그러니까 이중항체 기술이라던가 지금 유한양행,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뭐 항암신약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대한 부분들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이러한 ADC 기술에 대한 수출과 더불어서 뭔가 기술 이전하는 것들 흐름이 앞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우호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뒤에 뭐 차트 열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리 리가켄바이오 사상 최고가도 넘어갔는데 그럼 어디까지 좀 바라보세요? 이게 사실 그때 알테오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점에서 얼마나 더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만 15%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유한양행도 그랬거든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지금 뭐 알테오젠은 어느새 4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중요한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따라가기에는 살짝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그럼 좀 바라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좀 덜 올라온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매수하기엔 조금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진짜 무섭게 올랐네요. 6개월 동안에만 뭐 94%, 한 달 동안에만 20% 넘게, 일주일 동안에 15% 올랐는데 지금 자리 더 갈 수 있지만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풀어주셨고 HLB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또 한 번의 악재가 클래스 2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또 한 번의 지연이 됐잖아요.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땐 HLB랑 다른 지금 바이오 쪽이랑 결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HLB는 사실 돈을 버는 사업 구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리보세라니 그러니까 항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근데 사실 이번에 유한양행은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한양행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아직 뭔가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의 스타트가 HLB였잖아요, 올해.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 뭐랄까요? 이게 뭔가 된다 하면서 자꾸 기간이 늘어나는 점들이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거죠. HLB 지금 리보세라닙 기대감 말고 뭐가 있냐? 과연 돈을 벌 수 있냐?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이랑 결이 달라요. 근데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은 이미 지금 돈을 벌면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 거고 근데 HLB는 사실상 지금 막 그렇게 막 돈을 벌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열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고 유한양행이라던가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HLB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실패하면은 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유한양행을 뭐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은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지금 뭐 항암제 쪽 말고 다른 쪽으로는 FDA 승인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고 비만 치료 기대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이 조금 더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HLB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뭐 속된 말로 모아리면 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고 있다면은 비중 줄여라, 손절해라. 저라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왜냐면 HLB 워낙 저번에 하한가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올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요게 지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시간 대비해서 뭔가 기회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에만 진짜 상한가, 하한가를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HLB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이제 본부장님 위고비 내일이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D-1 이런 날 세론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세론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최근의 시세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고비가 원래 삭센다보다 지금 가격은 비싼데 오히려 수요가 지금 더 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주사 제형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세론이 나오려면 위고비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펩트론 이런 네, 뭐 종목이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다시 되게 많이 급등했죠. 올랐죠. 그리고 저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어, 위고비 유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눌림을 잡아보자. 만약에 눌림이 안 나온다. 가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바이오 탑픽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나 좀 대장격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눌림 이후에 덜 오른, 네. 거의 안 오른 3,000단 제약을 좀 말씀을 3,000당 제약.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 비만 치료제 딱 떴을 때 이 종목 엄청 강했지 않나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제 3,000당 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모멘텀으로 좀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힘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순환매가 저는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3,000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 에스페스 플랫폼, 그러니까 주사제를 이제 제형을 경구제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GLP-1에서 네. 이제 이거를 경구용 쪽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저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번 크게 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게 사실 제일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도 가만히 보시면요, 백신 주사에서 나중에 경구용이 경구용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면은 그때도 그랬어요. 처음에 코로나 주사 백신과 관련된 백신 관련 종목 등도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머크사에서 나온 경구용 치료제 나오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완전히 진짜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사실 그동안 7월 달까지 진짜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고점 대비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4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눌림 이후에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들 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저는 부담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3만 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 제시를 17만 원?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그래서 짧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탑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보택시 이야기 해볼 건데 보셨어요? 영상이요? 네. 그 로봇도 보셨나요? 아, 예, 저는 춤추는 로봇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는 되게 귀엽던데 사실 네. 반응이 되게 싸늘했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 영상 발표되고 테슬라 네. 주가 그때 급락 나왔다고. 맞아요. 그게 관련주들이 확 올랐다가 라이콘 그렇죠. 같은 종목이 진짜 한 20%까지 급등했다가 갑자기 다 쫙 뺐거든요.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이게 요즘에 시장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기대했던 만큼 못하니까 확 빼버리는 이런. 기대감이 네. 너무 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랑 2차 전지랑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제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물론 4680이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주가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만약에 벤츠도 그렇고 이번에 전기차 화재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원통형 배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중소형 모델 자동차들이 이제 대부분 다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뭐 기대감은 굉장히 있다라고 봤을 때 로보택시에 대한 악재는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2차 전지 쪽으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급제동은 아니다. 2차 전지 원체 이제 악재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 네. 올라가는 자리라고 좀 봐주시는 것 같고 자율주행은 그럼 오늘 장에서 비중 줄이기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력 더 남아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금요일 날 시간에 거래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랐어요. 화신, SL 네. 이런 종목.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슬라 주가 빠지니까 현대차가 또 요즘에 웨이모랑 뭔가 해가지고 자율주행 한다고 자율주행이요? 하니까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시간에 거래해서. 그래서 오늘 차라리 자동차 부품 쪽이 낫지 않을까. 자율주행 좀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네.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로보택시 2차 전지 안에서의 탑픽을 받아본다면 로보택시에서 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 쪽에서 드리고 네. 싶다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안 빠졌어요. 스마트 그러니까 레이더 시스템. 신기한 게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 이 종목은 그 주가가 금요일로 안 빠지고 잘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을 보면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자율주행 레이더 관련 모듈인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랑 국제과제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미국 스쿨버스 안전 솔루션을 이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보택시 관련주들이 빠졌지만 이 기업은 잘 버텨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런 힘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지 이어진다.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그러면 지금 자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 주가 보시면요, 굉장히 올라와서 주가 안 빠지고 횡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힘을 웅축했다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4,000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0,000원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 아니라 기간 조정 네. 나와서 한 차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14,000원 목표가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들어볼게요. 오늘 사실 뭐 바이오랑 2차 전지 쪽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주들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는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그 한강 관련 네. 소설가 한강 씨와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짧게 들어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